짠! 오늘은 바로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사실 경제교육, 돈 공부 이런 거 많이 시켜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 나오실 분은 이 방법에 대해서 저희에게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나눠주실 분입니다. 네, 오늘 재테크는 모르지만 부자로 키우고 싶어 토리텔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무척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좀 부자가 될 수 있게 잘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먼저는 제가 네네. 그 책을 읽고 여기 보면 브런치북으로 사실 대상도 그렇죠. 수상하셨고 네. 경제 매거진에서 컬럼니스트로 활약도 하시고 계신데 경제나 재테크, 돈에 대해서 원래도 계속 관심이 많으셨나요?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꼭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보통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착하게 네. 시키는 거 공부하고 네네. 그냥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오래 다니면 아. 돼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죠. 근데 네.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난 제가 좀 늦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오래됐는데 네. 이 아이를 봤더니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이걸 어떻게 네. 키우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저보다 어린 부모들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걸 훨씬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네네. 통장 만드는 건 기본이고, 주식은 뭘 하고 있다라든지, 아이 명의로 뭘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관심이 조금은 있었지만 네. 굉장히 좀 더 본격적으로 됐고, 한 거는 결국 아이의 미래 때문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느끼기에 네. 진짜 부모 입장에서 내가 요 정도 알면 가르칠 수 있겠다라는 예. 자신감도 생길 수 있는 책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나 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공부를 한다거나 뭘 배우겠다라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서점이거든요. 네, 서점에서 네. 책을 보니까 네. 너무 많아요. 너무 그렇죠. 많고 너무 어렵고요. 중요한 거는 아이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에 책을 제가 이번 책이 이제 세 번째 책인데요. 책을 쓰면서 제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졌던 생각은 내가 아이의 경제 과외 선생님이 돼서 어떤 교재를 만든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부모 입장에서 아이한테 딱 가이드를 요 정도 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잘 실려 있었고, 네네. 저는 이제 교과서랑 같이 아이 맞습니다. 사회 교과서랑 보니까 그거랑도 되게 잘 이어지더라고요. 네네. 경제 원론 같은 것들을 책을 보게 되면 실생활과 관련이 없는 굉장히 그쵸. 지식적으로 좋은 중요한 그렇죠. 얘기만 많이 나오고요. 네. 그냥 경제 재테크 책을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래 여기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과 실생활이 결합이 되면서 이 아이가 좀 더 돈과 친해지면 좋겠다. 네네. 이 관점을 잃지 않으려고 이제 계속 노력하면서 이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일단 부자가 아닌 책에도 있는데 네. 부모, 네. 저희 같은 일반적인 예, 부모도 오늘 말씀해 주시는 어떤 방법으로 예. 이제 잘 가이드를 해주면 우리 아이는 확실히 부자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 질문은 마치 제 느낌이 뭐냐면 네. 아파트 제가 이번에 사면 이게 오를까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제가 약간 피해갈 수 있는 답을 한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학원 솔직히 많이 보내잖아요. 그쵸. 공부 많이 시키잖아요. 네네.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인 거죠. 그렇게 하고 다니면 정말 명문대 갈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죠.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예, 거죠. 똑같습니다. 하지만 네.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거는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네네.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는 아이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교육을 시킨다. 네. 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거예요. 아이와 같이 이 책을 가지고 네.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이는 미래에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네.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쵸. 솔직히 미래는 그 아이의 거를 모르기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자녀의 네. 돈 공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제 어쩌면 되게 원초적인 질문일 수도 네. 있는데 아이에게 돈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부터 네, 부탁드릴게요. 여기서는 저희 아이 엄마한테 이제 제가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저는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을 했더니 네. 애 엄마는 솔직히 저보다 아이랑 더 많이 친하니까 그렇죠.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의 생각보다 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관심도 높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이 하나도 몰라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네네. 아니라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이미 막 듣고 있고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에서 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네. 오히려 많이 알고 있고 막 이상하게 쌓여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잡아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아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의 연봉도 물어보고 5학년 네. 정도 이제 되는데 그리고 본인이 설에 뭐 언제 이렇게 돈을 받으면 네. 어떻게 쓸 건지 나름 계획도 하고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 때 어린 시절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그렇죠. 갖고 있거든요. 그 이제 구체적인 약간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죠.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 이제 돈에 대한 네. 이야기를 꺼내고 어떻게 가르쳐 나가면 될지를 얘기 나눠볼게요. 예. 그 원론적인 답은 일단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네. 거고요. 되게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이것도 아이 엄마가 해준 말인데 예,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네네.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네. 이미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사춘기에 들어가면 부모가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초등학교가 굉장히 적당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 말도 듣고 돈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전에 아이가 네. 돈을 인식할 때부터 네.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제일 빠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제 생각에는 딱 그거예요. 아이가 돈이라는 걸 몰라도 돼요. 근데 어떠한 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누군가한테 줬더니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가 아이가 정확하게 돈에 대해서 인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경제활동을 말하자면 시작한 때네요. 예. 바로. 그렇죠. 그게 어른들의 용어로는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경제 용어로 얘기하면 화폐 가치, 교환 가치를 인식하고 이런 거지만 상관이 없어요. 애는 뭔가 줬더니 받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이의 이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쵸.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래서 저는 돈을 모으는 거가 아이에게 첫 번째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이한테 돈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네. 버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는 먼저 일단 돈을 쓰는 것부터 배워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쓰는 거를 어떻게 할지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돈을 쓰는 방법이랑 네. 모으는 방법 두 네. 가지를 좀 의미 있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그 아이에게 네. 스토리텔러님은 어떤 부분을 사실 더 좀 강조하면서 가시는지 지금- 어떻게 가르치시는지요? 지금은 일단은 소비예요. 소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를 약간 어른 용어로 쓰게 되면 절제하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네. 이걸 경제적으로 좀 푼다라고 하면 자원은 한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배분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네. 가장 효율적이죠. 이거를 그냥 현실적인 얘기로 하면 예, 우리나라의 어떤 1등 재벌이 되더라도 돈은 항상 부족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저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항상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만족감을 주느냐, 어떻게 해야지 효용이 가장 높아질 거냐라는 거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 아이들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굉장히 쉽게 벌어요. 그쵸. 상관- 노력 없이도 벌고 예. 아이들은. 아이들의 노력은 그거죠. 가서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이쁜 짓을 그쵸, 해야 그쵸. 되고요. 그러네요. 네. 익숙하지 않은 걸 네. 반갑게 하고 절을 해야 되고 네. 이런 걸 해야 돼요. 네, 그냥 네. 웃어주고 그러면 뭔가 생겨요. 네. 아이를 네. 가르칠 때는 어떤 소비에 대한 원칙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또 아이가 커질수록 또 돈에 받는 양이 점점 늘어나게 그쵸.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놔뒀더니 아이의 소비의 양도 같이 늘어나요. 네네.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시작을 했지만 가장 싫어하는 그 회사가 레고거든요. 네. 예, 레고는 정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늘 새로운 게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이는 돈을 끊임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시작한 게 너가 돈이 얼마가 있던지 네. 어느 정도의 여력이 되진 상관없이 하루에 하나만 살 수 있다라는 원칙을 세웠어요. 네네. 그랬더니 아이 입장에서는 뭘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얘가. 네. 왜냐하면 자기의 돈과 상관없이 자기는 하나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 아이는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만족감을 주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가 됐고요. 요즘 하는 거는 좀 어렵긴 한데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뗀다예요. 일정 부분을 예, 뗀다. 네. 떼는 거는 저는 지금은 저금이에요. 네. 지금 주식으로 아직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금이 됐든 주식이 됐든 네. 일정 부분을 떼서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거를 이제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이는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네. 이제 아버지 저에 대해서 이제 말로 설득을 하고 네. 불쌍한 표정으로 설득하면서 네. 나는 이걸 쓸 것이다라는 거를 네네.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쵸. 예, 요거 지금 계속 밀당 중이에요. 네. 그렇군요. 저도 딱 그런 상황에 같이 놓여 있는 네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애들 아빠가 그 통장 있잖아요. 네네. 통장을 직접적으로 숫자가 딱 박힌 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잘하셨어요. 네, 1년 동안 모은 걸 가지고 이제 잘하셨어요. 다른 통장으로 옮겨주거든요. 1년에 네. 한 번씩. 잘하셨어요. 근데 너는 이만큼 모아서 쌍둥이다 보니까 네. 너는 이만큼 모아서 했더니 2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돈을 적게 모은 아이가 이제 갑자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로 본인이 갖고 있는 거에서 분명히 뭐 살 거 있었거든요. 네. 근데 딱 10,000원 떼놓더니 나머지 빨리 저축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이들도 가시적인 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이제 공감을 되게 많이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저금통 얘기가 아, 나오거든요. 네. 그건 제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저금통에 넣으면 돈이 모이고 아이가 저축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한다고 네. 했는데 아이들의 발전 속도는 훨씬 빨랐던 거죠. 아이들은 그 저금통이 아니고 돈통이에요. 그렇죠. 필요할 때 뺏었을 수도 비틀면 있는. 나올 수 있는 돈통.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순간 바로 네. 얘는 아이들이 뺄 수 없는 그쵸. 계좌로 옮겨야 된다라는 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가진 원칙 중에 하나는 아무리 사소하고 네. 하더라도 금융권이나 어떤 돈과 관련된 어떤 걸 가야 된다라고 하면 네. 무조건 아이를 데리고 가요. 네, 같이.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앞에 네. 앉아서 얘기를 하면 아이는 굉장히 재미없죠. 이게 뭐 하는지는 모르고. 근데 거기서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건 네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네네. 그래서 금융권하고 계속 친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 그 수준에서 네. 돈을 버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렸을 때는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가가지고 네. 뭐 애교 부리고 이제 뭐 용돈 받아오고 이런 네네. 거였는데 좀 크면서는 좀 달라지지 않나요?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금을 했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까먹을 거예요. 근데 그쵸. 1년 뒤에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통장 명의도 당연히 아이 아이 게 이름으로? 됩니다. 네네. 예, 그거는 나중에 세금 문제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필요한 만들기가 겁니다. 근데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힘들죠. 네. 그 다음에 얘기를 할 때 실생활하고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 나이 때가 되면 아마 수학을 다 아이들은 할 수 있을 그쵸, 겁니다. 예.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통장에 나왔을 때 예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100만 원을 넣었을 때 이자가 10%다. 그러면 이자가 10만 원이 떨어져야 되는데 통장에 10만 원이 안 떨어져요. 네네, 그쵸. 그럼 너무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왜 부족할까라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네네. 뭐지? 네, 이게 그쵸. 세금이란다. 내 돈이 왜 적지? 이렇게 되죠. 예. 네.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계속 내 생활하고 연결을 시켜서 네.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예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주식에 대한 얘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주식을 할 때 어른들처럼 수익률이 얼마야? 라는 얘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네네. 예.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아이들 스스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판단에 해요. 대한 부분? 예. 네.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돈을 모으면 네, 주식을 네. 살 거야. 네. 넌 어느 종목을 살래? 네. 당연히 첫 번째는 관심 없어. 그래요? 이거였죠. 또 물어봤죠. 네네. 그랬더니 얘가 대답이 구글과 삼성전자였습니다. 네네. 네. 물어봤죠. 왜? 저도 궁금하잖아요. 네. 답은 똑같았는데 첫 번째는 구글은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이 모든 곳에 보인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망하면 세계가 망할 거야. 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네. 삼성전자 똑같더라고요. 네. 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할 거야. 네. 그 아이의 논리가 맞건 틀리건 네네. 그리고 저 거의 동의하든 아니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나는 얘는 주식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고 나면 자기가 판단한 게 있고 나중에 기억을 못 하더라도 그런 거를 얘는 네네. 지식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부분은 그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판단했고 자기가 넣었고 성과에 대해서 자기가 피드백을 하는 거. 부모랑 같이 뭐 통장을 개설하고 금융권에 이제 좀 가깝게 하고 또 그거에 발전해서 뭐 주식에 대한 부분들도 하고 예. 사실 어른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이도 사실 다 할 수는 있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흔한 걸로 돈 버는 이번에 사업소득에 대한 개념을 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쵸. 굉장히 이건 할 수 없는 것처럼 네네. 생각하시잖아요. 꼭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아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그 사업소득은 뭐냐면 당근마켓입니다. 네네. 자기가 쓰던 맞아요. 물건인데 남았는데 이걸 중고에 올리고요.
팔러 가시면 돼요. 네네. 예, 그래서 물건 팔 때 요즘 그 많이 네. 그 당근 아저씨들 얘기가 많은데 네, 그 네, 자꾸 맞아요. 남편 시키지 마시고 네. 아이와 같이 나가시면 됩니다. 아니 당근마켓 얘기를 예. 하시니까 제가 최근에 아이가 포켓몬 카드에 예, 저는 그 가치가 얼마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모르죠. 예. 근데 정말 사실 그 카드 전문적으로 파는 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들끼리 네, 네, 트레이드도 맞아요. 하고 그걸 가지고 맞아요. 당근마켓에 올리는데 카드 한 장에 저거 뭐 얼마 하겠니 제가 그랬어요. 네네. 근데 올려서 누가 사겠다고 한 사람 몇만 원에 사겠다 해서 깜짝 네. 놀랐는데 학교에서는 사실 그 아이들 학기 말쯤 되면 과자. 바자회에서 네. 본인 물건 인형 막 싸가지고 가서 팔고 오는데 네. 제 경험상 어렸을 때는 팔고 그만큼 사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내가 한 1,000원짜리 10개 팔고는 한 10개 사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4학년 말에 가서 아이가 갈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나는 팔고 이번에는 거의 안 사오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는데 10,000원 정도를 팔고 2,000원 정도를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경제관념이 더 생겼나? 그리고 이거를 벌어서 자기가 뭔가 하겠다는 목표가 생기니까. 네. 네. 아이들이 그런 실생활로 하면 확실히 딱 와닿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수익률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네네. 소비에 대해서도 돈을 쓸 때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 아이의 결정. 10,000원을 팔고 내가 10,000원어치 팔고 2,000원어치만 네. 샀어. 그럼 8,000원을 가지고 네네. 딴 거를 할 거야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공감을 하는 건데 네네. 어른들은 자꾸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8,000원을 남겨야 돼, 10,000원을 남겨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는 동의하고 안 돼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면 저는 10,000원을 사고 1,000원을 사왔어도 얘가 불필요한 걸 사왔다고 하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네. 되고요. 10,000원을 팔고 10,000원어치를 사와도 얘가 굉장히 만족하고 굉장히 효용감이 높은 소비를 했다면 저는 칭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포인트를 자꾸 많이 벌어야지 보다는 네. 너한테 굉장히 적합하게 최적화되게 행복하게 썼어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맞고요. 거기서 하나를 더 하시는 건 네. 필요한 거죠. 이 행복감을 계속 누리려면 너는 돈이 필요해. 네.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걸로 연결하면 아이는 그 필요성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모을 거예요. 좋네요. 예. 그게 저희 때는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일단 없죠. 없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 없어요. 그죠? 네. 그냥 돈을 열심히 모으면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들도 이제 돈에 대한 그렇죠. 귀한 가치를 더 알게 되는 그렇죠. 거죠. 경제 교육에 뭐 소득에 대한 얘기가 딱 네네네. 나오면 세금이 나오고 그렇죠. 뭐 수요 공급 등등 경제 예, 주체도 예, 예. 나오고 맞습니다. 그게 5학년 사실 교과서에도 맞아요. 나오고 좀 용어들이 생소하지만 많은 얘기들이 한 번에 쫙 그렇죠. 나와요. 그러면 아이가 그때 내용들이 뭔가 나올 때 같이 이렇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래서 그 수준에 맞다라는 건 또 아이가 남자아이들은 이제 게임이 시작할 텐데요. 그쵸, 그래서 네. 현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얘기가 네네.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 아이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네네. 올라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실생활에 맞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거냐면 여기 항목 중에 아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 뉴스를 보시면 그냥 흘러들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그쵸, 많을 겁니다. 네. 그때 들춰서 보시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에 대해서도 저도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코로나 때 마스크 얘기를 해주면 가장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마스크 가격이 엄청나게 그쵸, 움직였습니다. 그쵸. 네, 변동성이 엄청 컸던. 예. 근데 이유는 설명하면 그걸 수요 공급으로 하면 그렇죠. 되게 금방 풀려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모르는 어떤 A라는 주- 나라에 예를 A라는 들어서. 상품이 있어. 그게 아니고 맞아요. 지금 코로나라는데 마스크를 엄마가 갑자기 많이 사. 왜? 지금 싸니까 이걸 사야 네.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는 건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배달 많이 시켜 그쵸. 드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배달비 인상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네, 네. 그럼 그때도 왜 배달비가 올라가지? 네. 라는 얘기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걸 수요와 공급은 조금 좀 안 맞긴 하지만 네. 배달을 많이 시켜 먹기 때문에 그쵸, 네. 배달하는 사람이 부족해져. 네네, 그러니까 그쵸.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꾸 내가 부자가 아닌데 가르치는 게 아, 어떻게라는 그쵸. 생각하시잖아요. 예, 충분히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 당당하신 네. 분들이에요. 네네. 그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오만한 얘기입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네네. 그냥 틀리면 어때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하세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이제 그 아이들이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봐도 뭐 아이한테 공부를 이렇게 시키고 싶은데 용어를 뭐 일일이 인터넷에 뒤지고 뉴스에 찾고 하는 게 되게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아이 수준에 맞춰서 책에는 그 어떻게 이제 용어들을 정의하고 가르치면 네네. 될지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아이에게 경제 공부를 조금 더 이제 뭐 초등 고학년 넘어가서 네네. 더 이제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근데 일단 공부라는 단어를 좀 지우셨으면 예, 굉장히 좀 편해지실 것 같고요. 네네. 아까 좀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아이가 5학년 2학기에 뭐 용돈 기입장 쓰기 뭐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네. 예, 그때 같이 얘기하면 되고요. 그다음 과제 얘기 나오는데 그때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자꾸 공부하고 아이 그다음에 내 생활과 경제를 자꾸 이렇게 분리하시지 마시고요. 네. 계속해서 내 생활 속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이의 판단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왜라는 걸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필요한 부분은 부모님도 공부는 조금 하셔야 돼요. 네. 그 공부가 어떤 정확한 개념의 정의 이런 게 아니고 이걸 경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뉴스를 그냥 보시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다음에 최근에 아이들을 보면 저희 아이들 뭐 논술학원에 이런 데 가면 절반 이상이 경제에 대한 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요즘은. 네. 근데 그런 책을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오고 있는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네. 아니면 몇 개 더 좋은 채널들도 또 네. 있을 거예요. 그런 네, 것들을 그냥 꾸준히 보세요. 오늘 이렇게 좀 현실적인 이 접근이 돼서 그리고 아빠 입장이면서도 그리고 또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또 관련업을 하고 계시는 분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더 와닿았어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많은 정보들을 네. 들으면서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해서 뭘 해야 되는데 라는 것들을 딱 네. 알기가 어려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이제 저희 채널을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이래서 아이에게 돈에 대해서 뭐 네네.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마음가짐을 갖고 네네. 네, 교육을 하면 되신다라는 거를 예. 마무리 멘트로 부탁드려 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종의 제 생각이고 제 철학일 수도 있는데 네.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를 아이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첫 번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의 미래, 그 다음에 네가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좋은 수단을 어떻게 쓸 거니? 라는 거를 아이가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런 생각을 스스로 쌓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 않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거야 라는 것만 얘기하면 네. 아이의 생각은 달라질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필요한 금액이 있고 자기가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행복해지는데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면 그걸 모으고 자기가 행복하게 산다? 저는 그건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 재테크는 모르지만 부자로 키우고 싶어 이 책 10분께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보시고 나 집에서 이런 교육하고 있었는데, 또는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새겨 들을만 하다, 되게 좋다, 바로 적용해보고 싶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기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사실 주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또 직접 나와주시고 부모 마음으로 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